지혜의 한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배신 행위에 대한 제재가 흔히 발생합니다. 협동이 생존에 필수적인 벌새 무리를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주식은 꽃의 꿀이며 일꾼 벌새들은 먼 거리를 날아 꽃에서 꿀을 채취해오는 일에 종사합니다. 사회적 구조에서 어린 벌새나 아픈 동료는 자신이 꿀을 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다른 건강한 일꾼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나눔으로써 모두의 생존을 돕는,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를 형성하죠. 하지만 가정해보죠. 한 일꾼 벌새가 자신이 모은 꿀을 공유하지 않고 독차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벌새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고 과감히 소외당하게 됩니다. 다른 벌새들은 이기적인 행위를 보인 그 벌새에게 구호를 거절함으로써 단결과 상호 지원에 기반한 그들의 사회 구조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처럼 벌새 사회에서도 배신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해당 개체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고 사회적 조화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배신자를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만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 속 인물인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오니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생 경로를 걷는 도중 가끔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기치 못한 배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번창하는 시기에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우호적이지만 운세가 나빠지자 이들 중 일부는 당신을 외면하곤 합니다. 당신이 절실한 처지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줬지만 그 후로 그 친구가 연락을 회피하는 일도 생깁니다. 배신의 경험은 신뢰를 세우는 데에 회의감을 갖게 만들며 결국 귀중한 인간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배신은 종종 독이 담긴 뱀에 비유됩니다. 뱀이 한 방울의 독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배신자의 소소한 거짓이나 행동 하나로 우리의 정신적 안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의 꼬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듯이 실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진 이들조차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배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신은 마음에 칼을 꽂아 깊은 상흔을 남기는 것과 다름없어 고통스럽습니다. 배반자를 식별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배신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반의 조짐을 보이거나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배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획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배신을 저지르는 배반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후에 더 믿음직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관심과 표면적인 관심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조언드립니다. 겉으로 관심을 표현하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소위 이익형 인간은 본인에게 조금만 이득이 아니거나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또한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에 대한 관계 재고를 권장합니다. 일관되게 약속을 어기며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관대함을 보이기보다는 단호한 태도로 자신을 존중받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항상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의심스러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단,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개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므로 조기에 탈피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진심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빌려 조언을 하자면 겸손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당신을 아끼게 됩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과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시간, 재능, 에너지 등 인적 자원은 본질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은 소중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택 항목을 탐색해야 하며 각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대체 경로의 손실이 수반됩니다. 특히 관계 형성이 중요한 고비로 자리 잡고 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풍요로운 반면 다른 일부는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로운 인연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후회와 성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오판과 속임수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식별하는 지혜가 발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 물, 공기와 같은 필수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숙함은 무관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존재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음식이 우리의 체격을 형성하는 것처럼 관계는 우리의 정신을 형성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섬세한 예술이며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변하는 사람들을 배신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범하게 상대를 보내주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이 달라지고 성장하여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을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서 자신의 성장에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변하는 일은 드물고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마음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생각이 변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변하여 떠나려 할 때 이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람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듣거나 말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다른 일을 원망하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만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변했다고 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지 않은 채 변치 않은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결국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성실하고 자상하며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종종 사람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침에는 친절을 베풀지만 저녁이 되면 무심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냉정한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인연은 매우 귀중하지만 모든 만남이 진정한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는 가볍게 시작한 관계가 빠르게 끝나는 일이 흔하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관계가 깊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기대도 낮을 수밖에 없다. 관계가 얕으므로 서로에 대한 애정도 부족하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다양한 계절을 함께 겪어봐야 한다는 고전적인 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 흔히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빈대인지 생물학과 자나 밀러 박사팀은 까마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적을 기억하는지 실험했다. 연구팀은 훈련된 까마귀가 레이븐 7마리에게 빵을 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즈와 맞바꾸도록 했다. 까마귀가 교환에 익숙해질 때쯤 실험자는 빵을 받기만 하고 치즈를 주지 않는 배신 행위를 했다. 이틀 뒤 연구팀이 같은 실험을 반복하자 까마귀 7마리 모두 배신 행위를 했던 실험자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 2달 뒤에도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까마귀들은 배신자와의 거래를 거부했다. 연구팀은 까마귀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물며 동물들도 배신을 하면 모든 거래가 올스톱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향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물이나 관계에 대해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원들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은 인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유불급이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배신은 옥시토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타인에 대한 배려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형성하는 이들에 비해 덜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의 부족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만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배신을 통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공동체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이 개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의 친밀함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관계는 물론 우정이나 선후배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때때로 실수의 여지를 넓히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이해가 나의 민감한 면까지 노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갖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에 대한 완벽한 투명성보다는 약간의 미스터리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상처는 관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깊이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